흑백요리사 보면 나오잖아요. 의도가 난 느껴지지 않는다. 이게 간장과 뭐 고추장과 이건데 간장 맛이 안 느껴졌는데 하면서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걸 봤는데 나는 이걸 왜 봤을까? 내가 이 썸네일 보고 이거 왜 눌렀을까? 이거 왜 재밌겠다고 느꼈을까? 2분 보고 말 거를 보통 왜 이건 내가 나는 20분 30분 이거 보고 있을까? 클래식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 지금. 약간 우아하게 적이 없어지는 사내 독서 장려 캠페인 무조건입니다. 책을 한 달에 한 권 정도 책을 추천드리고 또 그 책을 사내에 구비해서 읽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는 타임박싱 책을 추천드렸는데 그 타임박싱은 이제 내부적인 그 의견을 조금 보니까 좀 시큰둥했어요. 그래서 따로 일단 구비를 안 했지만 조만간에 오늘 소개드릴 책과 함께 구비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지난화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년차 에디터 최혜진 님이 이제 모든 것이 다 있는 시대 창조적 사고법 에디토리얼 싱킹 이 책을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통 제가 책을 읽으면 밑줄 치고 뭐 메모하고 여기 옆에 뭐 이런 것도 붙여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책을 읽는데 이걸 다 보고 나면은 까먹으니까 보통 그래서 밑줄 친 것들을 노션에다가 이렇게 제가 모읍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그 SNS 같은 거를 좀 보면 보통 그 다른 분들 밑줄 같은 거를 막 이렇게 찍어놓은 걸 SNS에 공유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 거를 보다가 이제 그 밑줄에서 공감이 너무 많이 든다 하면 이제 저도 이제 그 책을 또 사기도 하고 뭐 그렇게 진행되는 거를 사용을 해서 내가 밑줄 친 문장도 그런 역할을 혹시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5가지 정도를 좀 엄선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붙여놓은 것만 해도 5가지는 훨씬 넘고 그 중에 추리고 그 밑줄 친 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제 감상을 조금 붙여서 설명을 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쓱 보면 좀 많죠.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사실 이건 본론도 들어가기 전에 서문이거든요. 그 서문부터 뭔가 전율을 일으키게 한 이게 편집이지 하는 삶은 데이터의 축적이 아니라 편집 결과의 축적이니까 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니콜라 브리오가 포스트 프로덕션에서 쓴 문장처럼 우리가 리얼리티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의 몽타주일 뿐이다. 결국 이제 홈비디오로 기록한 무편집 영상을 우리가 영화라고 이제 부르지 않듯이 살아온 모든 순간을 누락 없이 축적한 데이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삶이 될 수는 없다. 중요한 거는 자기 서사고 의미 부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문장을 인용을 합니다. 그 기억이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을 공평하게 축적해 놓은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애써 선별한 순간들을 조합해 만들어낸 서사이다. 설령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사건들을 경험하더라도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를 만들지 않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객관적 사건의 양상보다는 해석과 의미 부여가 인지적 차별점을 만든다 라는 건데 친구들끼리 같은 것을 경험을 했는데 누구는 정말 재미없게 풀고 또 누군가는 똑같은 이야기인데 정말 재미있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 신기하게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같은 소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리에서는 과감하게 생략을 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되게 부각을 해서 서사를 되게 풀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편집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제 이거를 경험하면 할수록 너무 참 아무나 하기 힘든 일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또 특이하게도 지금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그 영상 편집은 뭐 요즘에는 휴대폰 가지고 편집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세상이 이제 오니까 그 누군가는 뭐 아무나 이제 할 수 있어서 되게 그냥 쉬운 일인 것처럼 말씀을 이제 하는데 어떤 영상 보면 막 되게 긴장감이 오는 긴장돼 라고 이제 지나칠 수 있는 그 장면 되게 찰나의 그 순간 근데 그 이제 보통 만드는 사람들은 그 긴장감을 만들기 위해서 그 호흡의 밀도를 막 끌어올리기도 하고 카메라 구도를 막 뒤틀기도 하고 여백을 줄이기도 하고 또는 거기 들어가는 그 음악 또는 그 컴퓨터 그래픽 또는 그 색감을 차갑게 한다던가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서늘함 그 많은 것들이 이제 뒤섞여서 그분들은 이제 긴장감을 맡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냥 데이터를 이제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감정을 들게끔 하기 위해서 서사를 풀어내는 것 그게 편집이지 않나. 결국에는 어떤 데이터를 선택해서 의미 부여를 해서 대중한테 전달한다. 이게 에디토리얼 띵킹의 서문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좀 내려가다 보면
이제 121페이지입니다. 레퍼런스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레퍼런스가 하나일 때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표절이 되기 쉽지 않겠습니까? 정말 위험한 상황이고, 하지만 그 여러 레퍼런스를 관통하는 키워드 또는 아이디어를 찾으면 그거는 고유한 탐색이 된다. 거기 인용을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영향을 받은 사람이 딱 한 사람뿐이라면 세상은 당신을 제2의 누구누구라고 칭할 것이다. 근데 수백 명을 뺏긴다. 당신을 오리지널로 떠받들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그런 말씀들도 주세요. 레퍼런스가 많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생각하기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인터넷 세상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료의 양을 늘린다고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생각보다 레퍼런스를 찾으면서 내가 뭔가 하고 있다는 기분에 속는 사람들이 많다. 이게 다 내한테 하는 말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그래서 정보를 자기화하려면 외부 자극을 차단하고 홀로 소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제 소화한다라는 거는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고, 모으긴 모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다시 정리를 해야 될까 모른다면 브레인스토밍 툴을 이제 추천을 여기서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그 데드라인 키즈라는 그 인스타에서 제가 그거를 계속 글을 적다가 요즘 뜸한데, 거기에 이제 그 스캠퍼라는 브레인스토밍 툴을 이제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이것만 얘기하면 이걸로 그냥 콘텐츠가 끝나야 돼가지고 뭔지만 말씀드리면, 스캠퍼는 그 약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7가지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만 이제 비유를 들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검색하면 다양한 사례가 엄청나게 많고 데드라인 키즈의 스캠퍼 글을 보셔도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치하기만 설명을 좀 드리면,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유재석이 아니라 강호동이었다면 어땠을까? 뭐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는 거죠. 그 레퍼런스가 충분하게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길을 못 찾겠다면 이런 이제 하나하나의 기법들을 던져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제가 든 또 소회는 뭐 항상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기획서가 없이 기획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는데, 백지에서 생각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그 사무실을 이사하면서 전기 사용 변경 신청을 해야 됐었는데, 그걸 이제 사이버 한전에 들어가서 민원 신청 이런 데 들어가면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양식을 다운받아도 따라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누가 또 블로그에 뭐 이렇게 쓰면 됩니다라는 거를 여러 명들이 적어주셨죠. 그거를 보고서야 겨우 작성을 저는 했었어요. 근데 심지어 양식도 없어. 사이버 안전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양식이 없다 쳐. 근데 전기 사용 변경 신청을 만약에 해야 되면 너무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그 한전이랑 나랑 그 서류를 몇 번이나 주고받아야 될까. 그거를 내가 맞추기 위해서 우리끼리 어떠한 정보를 주고받는 거에 있어서 어떤 양식이라든지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이 의견들을 합치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은 난이도가 더 올라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 한 번에 그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난 뒤에 한번 그렇게 정리하는 시간들은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해보면 또 뜻깊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예요. 그래서 3, 4, 5번이 남았는데 3번이에요. 129페이지에서 말씀 주셨던 거는 컨셉을 정의하는 거는, 자기가 컨셉을 정의하는 문장은 내 콘텐츠를 남이 소비해야 하는 정확한 이유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제 볼 거랑 읽을 게 정말 많은데 그 내 글과 생각은 나에게만 각별한 것인데, 지금도 이 글들은 내한테 각별한 것인데 그 중에서도 볼 법한 내용을 추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가 호의를 갖고 경청해야 할 당연한 이유가 없다. 내가 네 이야기를 굳이 들어야 될 이유는 사실 없다. 그래서 이유는 창작자가 만들어야 된다 해서, 이 사람은 그 20년 동안 글을 쓰셨던 건데 매번 읽어야 될 이유를 설명을 하셨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 중증 양압병이라고 말씀을 주셔요.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진다고 합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정확히 뭔데? 그걸 내가 왜 알아야 되는데? 세상에 이미 나와 있는 이야기랑 뭐가 그렇게 다른데? 이게 설명이 되냐? 본인이 제안서나 발표자를 만들 때 가상의 독자가 던진 질문을 그대로 소제목을 써서 이제 호기심을 모으는 동력으로 쓰기도 하는데, 그 질문들 중에는 이런 겁니다. 이 콘텐츠를 본 사람이 마지막에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품기를 바라는가? 이 콘텐츠를 본 사람이 친구에게 추천할 땐 어떤 설명으로 소개를 할까? 이 질문들을 이제 총 다 하면 5가지 질문 정도 되겠죠. 이 질문 던졌는데 내가 이 대답을 하는데 되게 미진해. 그러면은 아직 인지적 차별점을 만들지 못했다고 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직업인 사람들은 보통 재밌다, 맛있다 이 정도로 퉁치고 지나갈 거를 이게 왜 맛있는지, 이게 맛있기 위해선 재료가 어땠는지, 또 공정이 어땠는지, 의도가 뭐였는지 이거를 이제 따지고 들어가서 배우고 들더라고요. 흑백요리사 보면 나오잖아요. 그걸 의도가 난 느껴지지 않는다. 이게 간장과 뭐 고추장과 이건데 간장 맛이 안 느껴졌는데 하면서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걸 봤는데 나는 이걸 왜 봤을까? 내가 이 썸네일 보고 이거 왜 눌렀을까? 이거 왜 재밌겠다고 느꼈을까? 2분 보고 말 거를 보통 왜 이건 나는 20분 30분 이거 보고 있을까? 를 가지고 힌트를 얻어서 계속 내 콘텐츠에 옮겨올 노력들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것처럼 콘텐츠에는 각각의 그 창작자의 의도가 항상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것들이 아까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미진하면 결국에는 보시는 분들에게 선택받는 거는 어려워진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제 문장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팀 단위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이나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고, 결국에 기획안이라든지 구성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질문들을 던져가면서 같이 합의하고 정의 내리는 문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도 가끔 새로운 기획을 할 때 그렇게 이제 체크를 해보는 게 의미 있지 않을까. 다음은 네 번째 문장인데요. 153페이지입니다. 정보는 언제나 다면적이다. 네트워크처럼 여러 갈래로 교차하는 문맥 안에서 사물, 사건, 인물은 전방위적으로 의미를 뿜어댄다. 나에게는 악역으로 보이는 누군가가 다른 맥락에서는 선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 고통의 이유처럼 느껴진 어떤 사건이 다른 맥락에서는 초월적 성장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 나는 아무 입장도 취하지 않을래 라는 태도로는 그 무엇도 창작할 수가 없다. 주목이 가진 힘과 역할을 이해해야 한다. 해석 가능성이 수천 수만 가지일지언정 나는 이렇게 바라보겠다는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에디터적 사고력은 정보력을 해석하는 자로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끊임없이 위치와 관점을 의식하는 과정에서 길러진다. 이런 문장입니다. 어찌 될지 모르겠으니 다 열어놓고 편집을 하겠다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극단적으로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엠넷에서 악마의 편집이다 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짜집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악역으로 이제 표현을 해서 대중들에게 막 몰입감을 일으키게 하는. 왜 저래 저 사람 하면서 막, 근데 막 그렇게 하면서 계속 봐 끝까지. 근데 실제로 알고 봤더니 막 나중에 들어보면 그 사람 그런 말 한 적이 잘 없대요. 근데 이게 과하면 결국 질타로 돌아오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이럴지도 저럴지도 모른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영상을 아마 나열하는 수준이라면 결국에 그거는 사실 편집이라고 하는 건 어렵고, 본인이 이제 어떤 한 관점에서 상황을 부여하고 이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이제 해보면서 결국에 에디터적인 사고력이 키워지는 게 아닐까. 언제나 해석의 여지는 항상 있지만 우리가 편집을 해서 결론을 맺고 자기 생각에서 정의를 내리고 전달해야 되는 입장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관점이랑 이런 것들을 의식해가는 과정을 계속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문장이어서 이거를 꼭 소개를 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네 번째 문장은 그렇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219페이지인데요. 제가 여기에 관련된 거에 대한 그 불안감, 위기의식을 계속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문장을 좀 읽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요리를 한다. 그렇다고 셰프의 전문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요리를 꽤 잘하는 일반인과 전문 셰프의 차이는 그러면 뭘까? 다양한 상대의 요청에 맞춰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관건 아닐까? 우리 집에서 가족이 먹을 음식을 잘하는 것과 비즈니스 현장에서 다양한 고객을 상대하며 필요에 맞게 음식을 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능력이다. 에디팅도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누구나 에디팅 기술을 활용해 상대에게 필요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다. 솔루션을 내려면 먼저 자기 나름의 관점으로 상황을 재정의해 의식의 프레임을 만들고 그에 호응하는 내용으로 상대의 공감과 동의를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 모두가 할 수 있다고 그 직업은 사라져야 되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요새 영상 편집을 많이들 하잖아요. 거의 유튜버들이 막 엄청 많고 본인들의 관점을 가지고 막 편집들을 하는데, 그러면 옛날에 일을 했었던 그 PD분들은 다 없어져야 되나? 라는 생각들이 계속 들다가 이걸 보니까 조금 위로가 됐었던 문장이에요. 결국에는 저는 그 맥락 이해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에피소드 관련돼서 했잖아요. 누군 재밌게 얘기하고 누군 재미없게 얘기하는 건, 이거를 이야기를 해서 그 분위기에 맞게끔 이 사람 공감과
이 사람의 그 분위기에 어울리는 그 동의를 막 얻어내고 그 분위기를 막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내가 내 입맛에 맞는 요리만 잘한다. 근데 내 요리가 모르는 사람한테 먹였었을 때 이 사람이 맛없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 그러면 장사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은. 그리고 내 요리를 정의를 못 내리고 이 요리의 시스템을 내가 같이 일하는 사람을 그걸 따라할 수 없게끔 만들어놨어. 그럼 비즈니스가 할 수가 없겠죠. 나다움은 너무나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나답기만 하면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나다운 건 챙기되 나답기만 하진 말자 라는 생각이 드는, 그렇게 해야 그 직업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프롤로그랑 에필로그랑 이제 이야기들과 그 중간중간의 이야기들이었는데 아쉽죠. 그러니까 밑줄이 너무 많았거든요. 이거뿐만 아니라 좋은 내용은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래서 20년 동안 글 가지고 밥을 이제 막 돈을 벌고 다녔던 사람은 글솜씨가 얼마나 뛰어난지가 너무 잘 느껴졌었던 책이었었던 것 같고, 또 이분 또한 편집 자체를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감각도 어떤 양적인 집적이 생겼었을 때 또 발현되지 않나 뭐 이런 말씀도 주셨고, 하여튼 너무나 좋은 내용들도 많고 너무나 이제 좋은 비유와 사례와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되게 재밌게 읽었었던, 그래서 편집하는 사람들은 영상뿐만 아니라 편집이라는 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편집의 바운더리 너무 넓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 편집자적인 사고인 건데 어떻게 하면 그 편집자적인 사고를 이제 능수능란하게 할까에 대한 방법론을 너무나 밀도 있게 적어 놓으셔가지고 되게 유의미한, 정말 두고두고 옆에 놔두고 봐야 될 책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디토리얼 싱킹이라는 책을 소개를 드렸고, 좋은 글귀, 예시, 적응하기 좋은 방법 너무나 많고, 저자의 글솜씨 너무나 좋고, 책 읽기 너무나 좋고, 그 손쉽게 책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얇아요. 또 22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보통은 한 300~4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책이. 글 잘 적으신 분이 200페이지 정도의 글귀로 참 논리정연하게 또 비유와 위트를 가지고 책을 적어 놓으셔서 이거는 정말 읽어볼 법하다. 이거는 내가 오히려 옮겨오다가 이 저자한테 피해가 될 수도 있긴 하다. 글을 너무 잘 적으셔가지고. 다음 책은 저의 인생책입니다. 드디어 등판하는, 저희 회사 전략이 정말 많은 기조가 되는 책입니다. 프로세스 이코노미라는 책을 가지고 또 5가지 문장을 또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ake me away, 'cause I can be the way. Let somebody while letting go when I